서서히 걸을 수 있는 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독립성. 그리고 건강한 노년의 활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서 점점 힘을 잃고 넘어지며 심지어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식단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리는 몸의 기초입니다. 움직임을 돕고 균형을 유지해주며 체중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 즉 근육 손실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식단을 유지할 경우 이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며 그 결과로 많은 노인들이 점점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낙상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익숙한 고기들 중 일부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기들은 근육을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해 우리 몸에서 힘을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식 식단에는 이런 해로운 고기들이 기본처럼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해로운 고기들을 식단에서 줄이기 시작하면 다리 힘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오랫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고기들은 다리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스트라미 살라미 볼로냐, 햄 칠면조 고기, 핫도그 등 가공육 제품들. 보기에는 간편하고 익숙한 음식일지 몰라도 이 가공육들은 매 끼니마다 우리 다리를 몰래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런 가공육들은 노화된 근육에게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지방, 나트륨, 그리고 방부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염증은 매우 조용하게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염증에 더 취약해지며 가공육은 이 염증을 더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염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서 근육을 빠르게 파괴하고 관절을 약화시키며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어 결국 다리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기들의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은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부기와 수분 저류를 유발하며 특히 하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혈관에 압박이 가해져서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리는 무겁고 피곤하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다리가 붓거나 쥐가 자주 난다고 호소하지만 대부분 식단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이 가공육 하나하나가 다리의 유연성과 움직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걷기, 일어서기,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동작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신경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대부분의 가공육에는 질산염 나이트레이트과 인산염 포스페이트, 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호가 약해지고 균형이 흐트러지며 결국 낙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입니다. 고관절 골절병원 입원,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쉽게 올라갔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부담이 된다면 식탁 위고기부터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두 번째, 패스트푸드와 튀긴 고기들, 햄버거 치킨 너겟, 생선 튀김, 프라이드 치킨 등 패스트푸드와 튀긴 고기들이 이렇게 널리 퍼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하고 간편하고 심지어 중독성까지 있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야말로 우리 몸의 균형과 다리 힘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고기들에는 트랜스지방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화학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이들이 몸속에서 서서히 작용하면서
다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 경직 근력 저하가 누적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기름에 깊이 튀기는 과정은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내며 이는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염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튀김옷의 바삭함 뒤에는 실제로 몸에 해로운 성분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 근육이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이런 영양소를 거의 모두 파괴해버리고 대신 독성 지방과 빈 칼로리만 남깁니다. 그 결과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다리는 무겁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튀긴 음식은 동맥을 막고 하체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그로 인해 다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며 저림 감각 이상 심하면 신경 손상까지 일어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조차 어려워지고 결국 노년의 독립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과 움직임 능력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에 무엇을 먹느냐가 몸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기타 가공된 돼지고기 제품들. 소시지와 베이컨은 오랫동안 아침 식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고소한 향기와 익숙한 맛으로 부엌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이 맛있는 향 뒤에는 우리 몸의 활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기들은 혈액순환 문제, 관절 경직, 근육 손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진행되며 결국 일어서고 걷고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문제는 염증입니다. 포화지방, 질산염 화학 방부제가 풍부한 이들 제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 염증을 만성적으로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근육 섬유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관절을 굳게 만들며 지속적인 통증을 초래합니다. 결국 다리의 움직임은 제한되고 통증은 심해지며 낙상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점은 혈액순환의 제한입니다. 소시지와 베이컨에 포함된 고나트륨과 나쁜 지방은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류를 줄이며 근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다리는 쉽게 쥐가 나고 무거워지며 작은 활동조차 피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짠 고기를 먹은 후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는 증상을 경험하지만 식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신경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가공된 돼지고기 제품에 들어있는 특정 화학 물질들은 신경 손상을 유발하고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균형과 협응력이 떨어지며 사소한 실수도 심각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힘을 주거나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 스테이크, 소고기, 양고기, 돼지 등심. 잘 구운 스테이크나 푸짐한 소고기 한 접시는 오랫동안 건강과 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력과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믿어온 이 고기들이 사실은 몸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붉은 고기에는 단백질과 일부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관절이 손상되며 근육 손실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붉은 고기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고기들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기타 화학 성분은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뻣뻣해지고 관절은 붓고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염증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실제로 근육 조직을 파괴하고 움직임을 느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의 묵직함을 느끼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벅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매일 접하는 식단에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산성 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몸이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끌어와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의 밀도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 다리나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낙상 한 번에 몇 달간 회복이 필요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식탁에서부터 결정됩니다. 붉은 고기를 과하게 섭취할수록 우리를 지탱해주던 뼈와 근육의 구조가 약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 짧은 산책 후에도 아픈 다리, 계속되는 피로감.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기들은 단지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몸의 회복 능력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5번째, 통조림 고기, 비엔나 소시지, 캔햄 스팸 고기, 페이스트 등 통조림 고기는 오랫동안 간편한 식사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저렴하고 보관이 쉬우며 유통기한도 길어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죠. 하지만 이런 장점들 뒤에는 특히 노년기에는 매우 해로운 건강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통조림 고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어떤 제품은 한 끼에만 하루 권장량을 넘는 소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은 체내 수분 저류, 부종 고혈압을 유발하며 특히 다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다리는 무겁고 피로하며 쉽게 지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이는 만성적인 다리, 쥐저림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이죠. 하지만 통조림 고기에서 더 위험한 요소는 화학 첨가물입니다. 대부분의 통조림 고기에는 인산염 아질산나트륨 등의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근육 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 기능을 저해하며 결국 근육의 점진적인 퇴화를 초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면 점점 약해지고 그 결과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식단 탓이 아니라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곤 하죠. 사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또 한 끼, 점차 누적되어 어느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 몇 개를 오르는 일조차 벅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조림 고기는 단순히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노화를 앞당기고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 유해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번째, 성장 호르몬이 첨가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한때는 닭소, 돼지고기 같은 육류가 자연의 단백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식품 산업은 이 고기들을 더욱 빠르고 많이 생산하기 위해 인공적인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겉보기엔 영양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건강에 조용히 재앙을 불러오는 고기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호르몬 처리 고기의 가장 큰 위험은 근육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원래도 근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르몬이 들어간 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결과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며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관절 건강입니다. 호르몬이 첨가된 육류는 관절통 뻣뻣함, 부종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 호르몬이 들어간 고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의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진대사와 신경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공 호르몬과 항생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와 근육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고 피로감과 무력감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다리가 지탱을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떤 고기들은 단순히 근육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마저 손상시킵니다. 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움직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무너지며 작은 실수 하나도 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부제와 화학 첨가물이 많은 고기, 육포 훈제고기, 바비큐 립 등. 훈제고기의 깊은 풍미, 바비큐 립의 진한 맛, 육포에 씹는 재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고기들이죠. 그러나 이런 맛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 고기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움직임을 제한하며 몸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기들은 특히 노년층에게 가장 해로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맛과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질산염, 인산염, 기타 방부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다리, 힘 약화, 관절 통증, 근육 경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육 섬유를 죽이고 뼈를 약하게 만들며 걷기나 일어서기 같은 기본 동작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의 통증이나 무거움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매일 드시는 이 고기들이 몸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훈제, 가공육의 높은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부종을 유발하며 하체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다리 근육은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게 되며 결국 저림쥐, 낙상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산책조차 힘겹게 느껴지고 활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건 신경 손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훈제 보존육에 포함된 화학 성분들이 신경 기능을 방해해 균형 협응력 반응 속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예기치 않은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회복이 어렵거나 영구적인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오늘 접시에 담는 음식이 내일의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은 단순히 맛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활력과 자립성을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된 지금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8번째,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다리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리는 단지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립의 상징이자 활기찬 삶의 열쇠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 끼니마다의 선택이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되게 만들지 아니면 서서히 약화시킬지를 결정짓습니다. 나쁜 음식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을 채워 넣는 일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 생선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계란, 콩류, 견과류 등은 근육을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런 진짜 음식은 한 끼 한 끼 우리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 건강과 관절 유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어, 호두, 아마씨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줄여주어 부드럽고 통증 없는 움직임을 돕습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수축과 뼈의 강도를 향상시킵니다. 신경 건강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경이 약해지면 다리는 반응을 잃고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 감귤류, 과일, 베리류는 신경을 보호하고 균형과 협응력, 전반적인 움직임을 향상시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분입니다. 물은 혈액순환, 관절, 윤활, 근육, 수축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탈수는 관절 통증, 근육, 경직 유연성 저하를 초래하여 매 걸음마다 힘들게 만듭니다. 오이, 샐러리, 수박처럼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하루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 세 끼 하나하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십 년간의 잘못된 식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리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만큼 이제 우리가 다리를 돌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지 뼈와 근육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립심, 자유로운 움직임,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점점 약해지는 다리를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이며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시간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이란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랫동안 드셔왔던 고기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낙상 위험을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류, 성장 호르몬이 들어간 고기, 방부제가 잔뜩 든 가공육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회복하고 강화되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로운 고기를 줄이고 근육을 보호하고 순환을 돕는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의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균형을 되찾으며 두려움 없이 걷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선택이 반복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는 매 한 입이 여러분의 움직임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합니다. 신중히 선택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더 풍요롭고 진실된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기들 중 일부는 사실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고 암을 유발하며 기억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어떤 고기가 몸에 좋은지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에도 30대처럼 고기를 섭취하고 있다면 이는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고기 4가지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고기 4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들은 실제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 고기는 60세 이상에서 심장마비 위험을 56%나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거의 아무도 먹지 않는 한 가지 고기는 기억력을 44% 향상시키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댓글로 자주 드시는 고기 종류를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은 읽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고기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소시지는 명절 음식, 샌드위치, 아침 식사 등 다양한 자리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어르신들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돼지고기만이 아닙니다. 방부제 공장식 가공 방식 숨겨진 나트륨 함량이
평범한 고기를 건강을 해치는 화학 혼합물로 바꿔버립니다. 대부분의 시판 돼지 소시지에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색을 유지하고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조리 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DNA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독 능력이 약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됩니다. 2022년 BMC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7,8천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가공 돼지 소시지를 주 2회만 섭취해도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16%, 대장암 위험이 22%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돼지 소시지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에 플라크를 쌓이게 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기가 계속 식탁에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과 편리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식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방부제 아질산염, 질산염이 없는 신선한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를 선택하고 직접 양념해서 조리하세요. 지금 몸에 넣는 것이 향후 10년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에 자주 쓰이는 델리햄이나 콜드컷은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건강에 가장 해로운 고기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바로 과도한 가공입니다. 로스트 비프 햄, 칠면조 볼로냐 같은 콜드컷. 대부분은 인공 향미료, 감미료 소금 방부제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특히 색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은 고기의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조직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발암물질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률이 19% 높았고 신부전 위험은 무려 24% 더 높았습니다. 문제는 방부제뿐이 아닙니다. 델리햄에는 인산염과 숨겨진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이 더 큽니다. 나트륨 함량도 지나치게 높아 다리나 발목이 붓고 혈압이 오르며 수분 정체가 생깁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일 수 있는 햄 샌드위치도 매일 먹다 보면 신장, 심장, 뇌 건강에 조용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그대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습관이 되기 쉬운 점이 더 위험합니다. 가공육은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만성염증과 미세한 뇌졸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델리햄 섭취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직접 구운 닭가슴살, 살코기, 소고기 칠면조, 고기를 얇게 썰어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화학물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부전 암 부종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여전히 맛있고 든든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소품 가족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기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바삭하게 튀긴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음식은 수많은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는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보기 달콤한 음식 뒤에는 60세 이상에게는 위험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정제된 밀가루를 입히고 고온에서 튀기며 값싼 식용유에 반복적으로 조리되는 조리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GEs, 최종 당화산물, 아크릴라마이드, 그리고 트랜스 지방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들은 몸속 장기 전체에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2020년 대규모 연구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을 주 1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12%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3%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그 위험도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치킨을 튀길 때 사용되는 식용유는 대부분 산화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으로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고혈압과 혈관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프라이드 치킨에 겉옷인 흰 밀가루 반죽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불필요한 열량과 복부 지방을 증가시켜 제2형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조리법은 콜라겐을 파괴하며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관절통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은 피부 처짐, 만성 피로, 관절 문제를 더 자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맛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올리브유와 허브로 간을 해서 구워보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관절, 혈압, 혈관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십니다. 닭가슴살은 오래전부터 심장 건강에 좋은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의 대표 음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장식으로 사육된 껍질 없는 닭가슴살을 자주 드시는 것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께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보다도 그 생산 과정과 조리법,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닭가슴살은 공장식 대량 사육장에서 생산되며 이 닭들은 성장 촉진을 위해 항생제 유전자 조작 사료, 옥수수 콩, 심지어는 비소, 알세니트까지 포함된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이러한 물질은 고기 속에 미량이라도 잔류할 수 있으며 특히 항생제 내성균의 위험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2021년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마트에서 판매되는 닭가슴살의 60% 이상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껍질 없는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지방 부족이 문제입니다. 비타민 D, E, K처럼 지방에 흡수되는 중요한 영양소들의 흡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뼈 건강, 두뇌, 기능, 염증 조절에 모두 악영향을 줍니다. 닭가슴살만 주로 드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기름기 없는 살코기는 백미나 빵 등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이는 에너지 저하와 식욕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성분만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매 끼니마다 양념도 없이 말라버린 닭가슴살만 구워 드십니다. 이처럼 단조롭고 제한된 식사는 콜라겐, 아연, 비타민, B12 부족을 유발해 근육 손실, 관절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애실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닭가슴살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면 근육 소실과 허약증 위험이 16%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염증 수치도 높아졌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닭을 완전히 끊는 대신 방목닭 유기농을 선택하시고 껍질은 조금만 함께 드시고 부위도 가슴살만 고집하지 말고 다리살이나 널쩍다리 등 다양한 부위를 섞어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지방, 미량 영양소, 조리법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은 마른 단백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영양에서 시작됩니다. 4위, 목초사육 양고기, grass-fed lamb. 양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60세 이후 건강한 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영양을 담고 있는 숨은 보물 같은 고기입니다. 목초에서 자란 양고기는 일반 소고기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더 풍부하며 뼈 건강, 근육 유지, 뇌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넉넉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뉴트리언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주 2회만 양고기를 먹은 어르신들이 닭이나 가공육만 먹은 그룹에 비해 근력은 23% 증가하고 염증 수치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고기의 풍부한 아연과 비타민 B3는 면역력 강화, 빈혈 예방,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동맥의 탄력을 유지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입니다. 익힐 때는 다리살이나 어깨살처럼
지방이 적절히 있는 부위를 선택하고 조리 후 불필요한 지방은 제거하세요. 로즈마리, 마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천천히 구워 드시면 풍미와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양고기는 더 이상 별미가 아니라 6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한 핵심 단백질입니다. 주 2, 3회 소량이라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뼈와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위, 방목 오리고기, pasture raised duck. 오리고기는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심장 건강, 염증 완화, 에너지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고기입니다. 방목 또는 자연 사육된 오리는 철분, 셀레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일반 닭이나 칠면조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9년 Frontiers in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개월간 주 2회 오리고기를 먹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점수가 19% 향상되고 염증 수치가 21% 감소했습니다. 오리에 짙은 살코기는 체내 흡수가 쉬운 철분 햄철을 제공하여 빈혈과 만성피로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리기름은 올리브유처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리고기는 천천히 굽거나 오븐에 로스팅하면 촉촉한 식감과 영양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잎채소나 항산화 과일, 오렌지, 체리 등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맛과 영양, 건강한 지방을 함께 담은 오리고기는 뇌를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노년기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2위, 뼈와 껍질째 먹는 정어리, sardine with skin and bone. 작고 소박한 생선이지만 정어리는 노년 건강에 거의 모든 역할을 해내는 영양 폭탄입니다. 껍질과 뼈까지 함께 먹는 정어리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며 이들 모두는 흡수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2022년 Journal of Nutrition, Health and Aging 연구에서는 주 2회 정어리를 먹은 어르신들이 중성지방 수치는 32% 감소, 골밀도는 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예방에 핵심적인 수치입니다. 작고 낮은 위치의 물고기라 수은이나 중금속 오염 가능성도 매우 적어 안전합니다. 통조림 정어리를 고를 땐 뼈와 껍질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올리브 오일에 담긴 것을 고르세요. 레몬즙이나 허브를 곁들이면 비린맛도 줄고 맛도 살아납니다. 토스트 위에 샐러드에 파스타에 넣어 활용도도 높습니다. 정어리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백신입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필수 단백질입니다. 1위, 목초 사육 소간, grass-fed beef liver.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는 바로 소간입니다.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간은 노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비타민 A, 비군 햄철, 아연, 구리, 그리고 세포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큐센 효소까지 모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2023년 뉴트리언스 임상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2회 소간 100kcal씩 섭취했을 때 에너지 수준이 44%, 기억력 점수가 37% 향상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며 빈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단 꼭 목초 사육 혹은 유기농 인증된 소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리 전에는 우유나 레몬물에 30분 정도 담가 잡내를 없앤 후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약불에 볶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 특유의 맛이 부담스럽다면 다진 상태로 미트볼이나 찌개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소간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노화를 거슬러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대식 영양제입니다. 7. 마무리. 무엇을 먹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고기들과 오히려 삶을 더 길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고기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가공 햄 공장식 닭가슴살.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기들은 심장 건강을 무너뜨리고 신장을 피로하게 하며 기억력과 에너지마저 빼앗아갑니다. 반면 양고기, 오리고기, 정어리, 소간 같은 고기들은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뼈를 강화하며 뇌를 맑게 해주는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줄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에 어떤 고기를 올릴지 선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다음 10년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생각이 또렷해지고 움직임이 더 유연해지며 감정도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당신의 삶을 더 생생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년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당신의 과거 습관이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제는 지식이 다음 식사에 힘을 더할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